종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장 눌림목 시간입니다. 포장 눌림목에서는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의 탑픽을 지금 바로 만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과 함께 매수 이유가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눌림목 판별사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종목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국내 증시 반도체주와 함께 코스피 코스닥 낙폭 빠르게 줄여가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눌림목 기업들 빠르게 포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확실히 좀 이슈를 쫓아가야 됩니다. 최근 시장엔 단기성 트레이딩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좋은 뉴스도 오늘 쫓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럼 어제 가장 큰 이슈는 현대차였죠. 현대차. 네, 현대차 관련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국단자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발표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물론 주주 환원책과 이제 PBR 정책도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최근 미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점유율에 대해서 12%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향한다. 9%로 하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안 좋으면 하이브리드 연관성 있게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이 하향 이유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유율 상승에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용 파워 커넥터를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해외 매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현대차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120조 원에 가까운 장기 투자와 함께 차종을 2배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과 실적은 그럼 현 상황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최근의 특이점은 원래 이 내수 시장에만 주목하는 모습이 아니라 최근에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전부 다 현대차와 함께 북미 공장, 멕시코 공장으로 진출한 이력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이제부터 그 실적이 가시화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직전 2분기 실적 발표부터 한국단자는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북미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마찬가지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매출향에 대한 실적 성장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박스 형태로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선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거래량이 없다시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시장 변동성 보시면은 지수가 눌리거나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높은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호실적 그리고 이런 달러 관련돼서 수출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다시 한번 지금 원화가 약세 구간으로 또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가도 상당히 좋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지난 고가 돌파하는 8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추세 끝나는 71,000원짜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투자를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이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살짝 눌림목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하단에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사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1730님이 보내주신 삼성 SDI에 대한 고민이에요. 비중이 100%로 좀 올인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32만 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년 장기로 묶어놔도 될까요? 아니면 팔고 다시 사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매수가가 32만 원이면 한 달 전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현재 수익권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지금 바닥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떨어질 일은 없을까요? 100%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32만 원. 지금 수익 중이신데 저도 나쁘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앞으로 회복세 구간에 있어서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서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32만에 매수 접근하셨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삼성 SDI 지금 최근에 이제 금양 때문에라도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살짝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대형주들 바닥권에서 로우 리스크 종목이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는 현재 로우 리스크 종목입니다. 최근에 하락세에 대한 좀 추세를 맞는 자리까지 현재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 이 자리만 돌파가 나와주면은 정말 예쁜 차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성이 제거가 되지 않았냐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라는 양쪽 시장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고 저평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배터리보다는 대한민국 배터리가 더 기술력 측면에서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면 삼성 SDI는 충분히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정말 이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눌렸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주들은 보시면은 MACD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주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 평가가 이거예요. 고평가 하이리스크 종목은 매도를 하고 로우리스크 바닥권에 있고 싼 종목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반등에 대한 목표, 특히나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일단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 고가를 2%에서 3%가량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은 더 좋은 자리에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2만 원 장기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2만 원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변동성이 많은 시장 속에서도 위험도가 적은 기업이다. 이렇게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들어오는 상담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33,718원,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작년에 멋모르고 덜컥 샀는데 손 놓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네요. 손절하냐 아니면 추매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시청자님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테마 활발했잖아요. 현대바이오도 7월 24일에 16,700원 저점을 찍고 2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삼상 임상 실험 들어갔어요. 네. 그런 만큼 오히려 삼상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면 현대바이오에서 좀 어느 정도 임상과 관련된 제품이 추가적으로 출시될 가능성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반도체냐 바이오냐에 관련돼서 굉장히 수급이 왔다 갔다가 강하잖아요. 오늘장 최근 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가 약세 구간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그러면 실적 신경 안 쓰고 호재성인 모멘텀만 쫓아가는 바이오가 오늘장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시속 게임이요. 현대바이오 지금 들고 계신 평단가가 지금 3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한 4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저는 버텨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이 임상 3상 때문에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3상과 관련된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일단 아직 이제 최근에는 좀 조용해진 모습이 있지만 추석이라는 우리가 9월 달에 연휴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테마성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현대바이오가 외국계에서 최근에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고 재료 이슈도 괜찮고 이제 삼상 들어갔으니까요. 결과에 대한 부분 기다려보시죠. 원래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기다림의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정도 들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이 조금 많긴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등 시도로 강하게 올라올 때 제가 항상 차트 기준으로 저항대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하는지 25,000원 오면은 일부 좀 비중은 줄이시면서 저항대 돌파하는지 아니면 저항대를 맞고 다시 눌리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장기적으로 좀 더 보유해도 오를 거니까 힘내셔서 버티셔서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모습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흘러갈 반도체들 오늘 지금 보시면은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자, 이런 반도체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유튜브에서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잘 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내일 9시 35분에 또 찾아오니까요. 미리미리 오셔서 샵 2034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포착, 눌림목!